이 장은 논리회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회로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컴퓨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컴퓨터는 OA, 게임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것은 단순 연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가전용품에도 논리회로가 사용되는데 간단한 조절기, 즉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간단한 논리 오퍼레이션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회로, 즉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아날로그라는 용어가 대비로 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몇 개의 이산값이라고 하죠. discrete value, 이산값들로 표현되어 있는 시그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수의 경우에는 각 자릿수마다 0 또는 1 두 가지 값만 나타낼 수 있고, 십진수의 경우에는 0, 1, 2, 3, 4, 5, 6, 7, 8, 9 이와 같이 10개의 가능한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릿수가 늘어나면은 이진수의 경우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늘어나고, 십진수의 경우에도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많지만 그 값들은 전부 이상값들이고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경우에는 연속적인 범위의 값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정수로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연속된 값이죠. 중간에 잘게 쪼개진 어떤 값으로라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날로그 표현 방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고, 특히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전자장비 속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장에서는 이와 같이 디지털 회로, 즉 논리회로의 기본적인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논리회로를 설명할 때 우리가 먼저 변수와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스위치를 비유해서 논리회로의 변수와 함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스위치는 열려져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스위치는 닫혀져 있습니다. 열린 상태를 변수로 정의해서 이때 열렸다는 상태는 0으로, 그리고 닫힌 상태를 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와 같이 변수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위치를 다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입력 X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스위치 S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치의 어떤 함수를 이와 같이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입력 변수는 X이고, 이때 X가 1이면 이 함수값이 1이 되고 0이면 0이 되는 그런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논리함수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논리함수에는 어떤 스위치의 열고 닫힘을 컨트롤하는 입력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스위치에 의해서 저주되는 전등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 전등이 있죠. 이런 회로가 배터리에 의해서 구동됩니다. 이때 스위치에서 입력 변수 X가 0, 즉 열려 있으면 라이트가 꺼지죠. 즉 함수값은 0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변수 X가 1을 갖게 되면, 즉 스위치가 닫혀 있을 경우에 라이트가 켜지죠. 즉 함수값은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와 함수를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회로를 그릴 때 배터리 연결 상태를 선으로 정확히 그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라운드 심볼을 사용을 함으로써 배터리의 그라운드 연결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로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살펴보죠. 그래서 입력 변수는 x1, x2 두 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함수를 이와 같이 x1하고 x2의 dot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표시할 때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x1하고 x2가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이고 그 외에는 전부 0이 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AND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AND 오퍼레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중간에 점을 찍는
dot이라고 보통 부르죠. 점을 찍는 형태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AND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회로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기본적인 함수 형태에서 스위치 두 개가 직렬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 X1하고 스위치 X2가 모두 다 켜져 있어야만이 라이트가 켜져 있고, 이들 중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은 전체적인 연결이 끊어짐으로 해서 라이트가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X1, X2가 모두 1일 때만 L이 1의 값이 되는 함수를 AND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기본적인 함수를 정의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입력 변수는 X1, X2 두 개고 이와 같이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X1이나 X2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함수값이 1이고, 그렇지 않다는 뜻이 뭐죠? 둘 다 0일 경우만 포함하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위에 해당되고, 둘 다 0일 경우 아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함수값이 정의됩니다. 이런 오퍼레이터를 OR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회로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때 스위치는 AND 함수와 대별적으로 두 개의 스위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스위치 중에 하나만이라도 닫히게 되면은 라이트, 즉 전구가 켜지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켜져도 라이트가 켜지고 둘 다 꺼진 상태에서만이 라이트가 꺼지는 그런 함수가 OR 함수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AND 함수가 있고 OR 함수가 있는데, AND 함수는 직렬이고 OR 함수는 병렬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기본적인 두 함수를 살펴봤고, 이런 함수들의 조합을 한번 살펴봅시다. 결국은 직렬 연결인 AND 함수하고 병렬 연결인 OR 함수의 어떤 조합은 직병렬 연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입력 변수를 갖는 함수 이와 같이 표시했습니다. X1, X2, X3가 세 개의 입력이죠. 이때 먼저 X1, X2를 OR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X3와 AND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OR 함수는 병렬이고 AND 함수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X1, X2를 먼저 병렬로 연결하고 그것을 X3와 다시 직렬로 연결한 상태가 여기 표현된 함수를 구현한 상태가 됩니다. AND와 OR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복합적인 디지털 논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ND와 OR 두 기본 함수만으로는 모든 함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함수가 인버전입니다. 인버전은 이와 같이 어떤 입력 변수 위에 bar를 표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인버전의 함수의 특징은 입력 변수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 되고 입력 변수가 1일 때 함수값이 0이 됩니다. 즉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not operation, 즉 not은 부정의 의미죠. 그래서 not operation을 표시합니다. 회로로 나타나 있는 그림을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램프와 스위치 그리고 저항값을 직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즉 스위치와 램프는 병렬로 연결되고 그 병렬 연결하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즉 0의 값이죠. 열려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즉 라이트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이 R 값이 이 램프의 저항값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 이 램프에 걸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스위치가 닫혔다고 해봅시다. 즉 1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즉 여기 스위치의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저항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램프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 스위치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전압이 이 저항 R에 걸리게 되고 이 램프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램프가 꺼지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위치가 닫혔을 때, 즉 1일 때 램프는 꺼지게 되고요. 스위치가 0일 때, 즉 열렸을 때 모든 전압이 L에 걸려서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즉 반대로, 입력 변수의 반대로 함수값이 결정되게 되죠. 이와 같은 함수를 인버전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동작을 not operation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인버전하고 not operation을 섞어서 이 두 개 용어를 섞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not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원래 변수에다가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러죠. 어퍼스트로피 주는 경우도 있고 느낌표를 앞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위에다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not이라는 키워드를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함수, 이거는 x1, x2의 오화 함수죠. 함수 전체에 마찬가지로 인버전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함수 전체에다 이와 같이 말을 취하거나 가로를 쳐서 어퍼스트로피를 추가하거나 혹은 느낌표를 앞에다가 붙여주거나 혹은 not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not operation이 추가됨으로 해서 and 함수, or 함수와 함께 모든 논리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논리 함수의 기본적인 함수, 즉 and, or, not operation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모든 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임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임의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truth table, 보통 진값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truth table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truth table은 입력 변수의 각 조합에 따라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변수가 x1, x2 두 개인 경우에는 이 입력 변수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와 같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즉 2의 n승계의 경우의 수가 발생되고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와 같이 4개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AND 함수의 경우 00021이라는 함수가 나타나게 되고 OR 함수에는 011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truth table을 보고 이 함수의 특성이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truth table을 통해서 함수의 특성을 정의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truth table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행의 수가 이의 n승계가 되기 때문에 n이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exponential, 즉 지수함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력 변수가 3개인 AND 함수와 OR 함수를 truth table로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2의 3승계, 총 8개의 조합이 생겨나고 그때의 출력값, 즉 함수값들을 이와 같이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1일 때 AND 함수는 1이 되고 모든 입력이 0일 때 OR 함수는 0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전부 0 또는 1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질을 truth table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정의가 되면 그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회로로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논리 함수를 구현하는 것은 논리 게이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현된 논리 게이트의 회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서킷 다이어그램 또는 스키매틱이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AND, OR, NOT 오퍼레이션을 배웠는데 그들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로직 게이트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ND 오퍼레이션을 표현한 AND 게이트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심볼의 모양은 이와 같이 되고요. 이때 입력단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출력단이 반원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입력수가 많아지면 이와 같이 입력단을 좀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OR 게이트의 경우에는 입력단이 이와 같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단도 이와 같이 좀 끝이 뾰족한 반원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입력의 수가 많아질 경우 이와 같이 더 확장해서 입력을 더 연결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T 게이트를 살펴봅시다. 이때 이와 같이 삼각형 끝에 작은 원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작은 원이죠. 보통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버블이 이런 NOT 게이트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회로의 동작이 입력이 1일 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0일 때 동작한다 그러면 어떤 반전 입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버블을 붙여서 그것이 반전 입력임을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점은 이와 같은 버블이 낫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즉 회로를 구성하게 될 경우 어떤 형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논리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함수죠. x1, x2를 5화시킨 후에 다시 그것을 x3와 AND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듯이 x1, x2 두 스위치를 병렬로 연결하고 그것을 x3 스위치와 직렬로 연결한 회로로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함수를 논리 게이트로 표현해 봅시다. 이와 같이 x1, x2 두 변수를 5화 게이트로 연결하고 그것을 다시 x3와 함께 AND 게이트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함수를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회로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논리 게이트의 회로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 변수 x1, x2, x3가 전부 대부분 왼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스위치 대신에 이런 직렬의 경우에는 AND 게이트가,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OR 게이트가 대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 함수의 상태를 표시하기엔 이와 같은 점구는 한 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전원 장치는 더 이상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사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스위치와 전구의 회로로 표시하지 않고 이와 같은 논리 게이트 형태로 표시할 것이니까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어떤 논리 함수를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로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거기서 함수를 따져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를 살펴봅시다. 입력은 x1, x2 두 개가 되고 출력은 f입니다. x1은 먼저 NOT 게이트를 통해서 x1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x1, x2가 AND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 두 개가 다시 5가 되도록 돼 있으면서 수식을 따져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함수, 이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입력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주었을 때 각각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x1, x2에 0, 0을 주게 되면 NOT 게이트와 AND 게이트의 출력이 1, 0이 되고 OR 게이트는 최종적으로 1로 결정되게 됩니다. 나머지 3개의 경우도 다시 이와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11, 01 4개의 출력 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4가지 경우에 대해서 4가지 출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얼핏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트루스 테이블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함수 역시 트루스 테이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 변수 x1, x2를 가진 어떤 함수의 값을 이와 같이 트루스 테이블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입력의 상태 4가지에 따라서 출력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고 이로써 함수 f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트루스 테이블을 표현해서 함수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4개의 입력 조합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출력값을 살펴보았듯이 그것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입력값 00, 01, 10, 11을 놓았을 때 출력이 11, 01이 나오는 것을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때 각 입력값, 출력값 또는 어떤 내부에 있는 값들이 0, 1 중 어떤 값을 갖는지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측정기기에 로직 애널라이저라는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이 로직 애널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런 디지털 회로를 측정해 보면 그때 값들이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각각 입출력 또는 중간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화면상에 보여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때 그 화면에 이와 같은 타이밍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회로 실험에서 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어떤 논리 게이트의 네트워크에서부터 트루스 테이블을 찾아봤고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회로는 앞에서 본 회로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때 이 회로의 그 논리 함수를 살펴보게 되면 x1바 플러스 x2로서 앞에 있는 논리 함수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입력 변수가 2개니까 이때 입력의 경우도 총 4가지가 되겠고, 그때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보면은 맨 먼저 00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1이 나오고, 이어서 01, 10, 11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출력이 1101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회로하고 출력값이 같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가 같지 않은데도 출력값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회로를 우리가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가라고 얘기를 하죠. 즉 논리식으로 따져봐도 두 개의 수식은 서로 등가입니다. 즉 한 수식에서 다른 수식으로 어떤 조작을 하게 되면 똑같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동작을 하는 회로를 설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논리 함수의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그것을 회로로 구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회로는 좀 더 많은 게이트를 사용하고, 즉 게이트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현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코스트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로는 반대로 코스트가 더 낮게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공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비용이 낮게, 그러면서 제대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도가 빠르고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그런 회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최적화 작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논리 회로 또는 논리 함수를 따져줄 때 이런 최적화된 함수나 최적화된 회로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